제가 오늘은 항정역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번화가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관중이라서 이 정도는 부끄럽지 않아요 했는데 오늘은 조금 부끄러워요. 좀 빨리 끝내주시죠, 피디님. 바로 주제 얘기하시죠. 네, 바로 알려주세요. 만약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아파요. 재수술 해야 될까요? 허리 수술이라면 일단 수술 한번 해서 효과를 보셨던 분들은 나중에 또 퇴행성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아파졌을 때 다시 수술을 하시지 않을까요? 한 번 수술해서 좋아진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무섭기는 너무 무섭겠죠. 수술대에 눕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 수술 후 다시 찾아오는 통증.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하느냐? 허리와 관련된 수술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허리 수술은 일단 부위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은 진짜 너무 큰 수술일 거야, 무서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한번 해보신 분들도 또 재수술을 한다라는 게 허리를 2번 건드려야 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재수술 꼭 해야 하는지, 필요한지, 만약에 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수술을 해야 하는지, 허리 재수술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허리가 괜찮으시니까 너무 다행인데 혹시 주변에서 허리 수술하신 분은 없으실까요? 많이 있어요. 혹시 재수술을 하신 분도 계실까요? 시술했다가 한 분은 있어요. 시술하셨다가 네. 그럼 그분은 재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다, 나는 재수술 너무 추천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네네. 재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을 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더 하고 하니까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 후에 재수술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의사님하고 네. 상의를 잘해서 오, 맞아요. 그래도 네. 저기 가급적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통증을 참는 것보다는 네. 수술을 해서 완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재수술 정말 무서운 건지,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우리 교수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허리 그냥 수술도 아니고 재수술이에요. 시술이든 수술이든 그 이후에 계속되는 통증이 이어지면 재수술이 꼭 필요한 걸까요?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보통은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술 후에도 통증의 호전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네.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회복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예전의 증상이 생기는 네. 이런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적응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두 번째로는 감각 저하나 근력 저하 같은 마비 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으면서 재수술에 대한 그 접근성도 되게 좋아지고 수술하는 의사에게도 되게 많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술 기법이 생겨서 그게 재수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정확히 어떤 수술이에요? 양방향 내시경은 말 그대로 방향이 2개입니다. 절개는 하지 않고요. 0.5에서 1cm 되는 구멍만 뚫어서 네. 한쪽으로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수술 부위 시야를 보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기구를 삽입해서 기구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손이 들어가는 방향과 눈이 들어가는 방향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양방향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양방향 수술이라는 건 네. 서전에게 있어서는 네. 숙련도가 꼭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숙련된 의사일 경우에는 척추 재수술에 있어서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게 재수술에 더 적합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재수술할 때는 큰 절개를 하고 수술 부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수술 부위에 연부 조직하고의 유착이 심해서
그 유착된 연부 조직을 제거하고 신경을 감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방향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유착된 여러 가지 연부 조직을 아주 세심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박리할 수 있고 출혈도 적고 그다음에 절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회복도 빠르고 환자의 퇴원도 빠르고 또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상당히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 시간적인 부담이 훨씬 덜해지겠어요.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재수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허리 질환이 따로 있겠죠? 가장 흔한 질환은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추간판 탈출 중이요? 네, 너무 어렵다. 네.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는 수술입니다. 네네네. 두 번째로는 협착증. 수술 후에 불완전한 감압이나 수술이 잘못돼서 그 협착이 최대한 빨리 와서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 증상이 생기고 이런 경우. 세 번째로는 수술 부위가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감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큰 절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척과 이런 그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했었는데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고 해서 페일드백 서저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유압 수술을 했을 때 뼈 이식을 하고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해주는데 그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유압이 되지 않아서 불안정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 재수술을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처음 수술을 했을 때 인대나 관절이 뼈가 과도하게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생기는 걸 수술 후 척추 전방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정이 생길 경우에는 환자의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여러 가지 마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5가지 질환이 있을 경우에 수술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허리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평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코어 근육을 잘 유지시키는 게 수술 후에 예방 차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척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방치하지 마시고 얼른 계획을 잡아보시면 허리 건강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라이프에 플러스가 되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